정부가 항공정비 MRO 사업을 사천과 인천 두 곳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사천에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남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경남에선 어제 10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창원 농협에는 2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10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야구부 80년 역사의 마산고등학교가 메이저급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정부가 항공정비 MRO 사업을 사천과 인천 두 곳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항공 MRO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정부의 항공정비 MRO 사업 계획의 핵심은 사천은 기체 중정비와 군수정비를, 인천은 화물기 개조를 포함한 복합정비단지로 분산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새 MRO 단지가 생기는 셈이어서 사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천의 MRO 사업이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면서 중복 투자로 붕괴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기 개조 사업을 인천이 선점하면 현재 관련 기술력이 없는 사천은 개조 사업 진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러리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해외 복합 정비업체가 소득을 갖는, 따라서 또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MRO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3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짓고 있는 MRO 산업단지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기체 중정비와 군수물량 정비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다 채우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MRO 진출이 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반발 수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간 영역인 항공 MRO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천시는 인천의 MRO 진출을 중단시키고 사천이 항공 MRO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경남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엽기적인 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동 서당 사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서당 훈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5월엔 사천에서 생후 7개월 아이가 엄마에게 맞아 중태에 빠졌고 6월 남해에선 중학생이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경남 지역의 아동학대 112 신고는 701건, 검거 건수는 188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09%와 121%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검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고 의무자인 교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라든지 상담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159건으로 85%를 차지했고 학교나 학원이 15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3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는 어떤 맞춤형의 어떤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지난 2월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을 신설한 경남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228건의 사건을 접수해 5명을 구속하고 9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남해 의붓딸 폭행 사건에 국내 처음으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어제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놀라신 분들 계시죠? 오늘도 강한 국직선 소나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나기 이외에 동풍이 불면서 경남 동부 내륙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오늘 낮 시간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하늘빛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소나기는 지역마다 강수 편차와 강도가 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큰 더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1도, 함안은 19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29도, 창원도 29도, 밀양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28도, 진주는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흐리면서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도 비 소식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걸 숨기고 영업을 하다 6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남창원 농협에 2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10일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경남에선 어제 기준 10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정영민 기자입니다. 확진자 발생을 숨기고 60명 넘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남창원 농협. 이 때문에 2만 명이 넘는 창원 시민이 불안에 떨며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원시는 행정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과태료 2,250만 원 부과와 운영 중단 10일을 처분하기로 한 겁니다. 또 선별 검사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만큼 구상금도 청구하기로 했는데 청구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구상금 청구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 관련 확진자는 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모두 6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남에선 창원 43명, 김해 17명, 진주 9명, 밀양 8명 등 1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인데 확진자의 접촉자 65명, 감염 경로 조사 중은 29명이고 치료를 받던 80대 1명이 사망해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의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전부터 700명 안팎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했고 가족 간 전파 역시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가족 간의 접촉에 대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전파 감염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58명 가운데 250명이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야구부 80년 역사의 마산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인데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런 선수들과 비슷하게 0대2로 뒤진 6회 초 마산고의 공격. 광주 동성고 투수 신원민에게 꽁꽁 묶여있던 타선이 신용석의 한 방에 승부를 뒤집습니다. 땅으로 뻗어갑니다. 넘어갔어요. 역전 트로퍼! 기세를 몰아 8회에만 5점을 뽑아냈고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협회 장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우승. 그동안 황금사자기와 봉황대기 등에서 준우승으로 눈물을 훔쳤던 마산고가 야구부 창단 80년 만에 첫 메이저급 대회를 거머쥔 겁니다. 최종 스코어 9대3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전국의 품으로 마산고가 갑니다. 고윤성 감독 부임 당시 새내기였다. 어느덧 주축 선수로 자란 고3 선수 14명. 감독이 훈련량을 조절할 정도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연습했습니다. 주변에서 약하다는 소리 들어서 저희도 그거 듣고 또 기분이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선수들이 성장하는 밑바탕에는 학교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예산을 따오고 이러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야구장 그 바닥 공사부터 해가지고 망공사부터 해가지고 싹 다 해주셔가지고 우승의 달콤함을 맛본 마산고.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또 다른 메이저 대회인 공항대기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스파이크 끈을 바짝 조여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예매 입장권 구매 약정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성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트윈터널 케이블카 업무 협약이 오늘 오전 11시 밀양 시장실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산 마늘 적정 재배 면적 관리 교육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영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 판매장 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1시 통영 전통공예품 판매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하동군 산초 재배단지 점검이 오늘 오전 11시 하동군 횡천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진주와 사천 간의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은 진주 사천 간 시외버스 노선 34km에 도착 안내 단말기 12대를 설치하고 2시의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모든 단말기를 통해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3차 공공일자리 사업의 희망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진주시의 3차 공공일자리 사업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000명가량입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체험존을 설치합니다. 실감 콘텐츠 체험존은 과거 생활상이 담긴 전통 약전거리와 한방치료, 탕약 제조 과정 등을 증강현실 기술로 재현한 체험시설로 오는 11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가 국토부 핵심 선도 사업에 선정돼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 1조 630억 원이 투입돼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웅상읍을 거쳐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은 부산 도시철도 1, 2호선과 부산 노포 정관선, 울산 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해 부울경을 1시간 내 생활권으로 연결합니다. 경남도는 당초 건의했던 부울경 순환철도도 내후년 2차 선도사업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창원 특례시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2019년에 완료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진주에는 11개 기관, 울산에 9개 기관, 부산 13개 기관이 이전했지만 동남권 거점 도시인 창원만 제외됐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태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역할을 찾겠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듯하고 더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쓸모와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에 규제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 대상은 동읍구와 북면을 포함해 주택가격 상승이 거의 없는 31개 동지역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93% 이하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은 5개 동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최근 경남, 부산, 울산에서 취수원을 보유한 지자체의 취수시설 51곳과 상수원 관리지역 33곳의 관리 상태를 평가한 결과 일부에서 상수원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댐은 낡은 안내판 정비가 필요하고 거제 연초댐은 방제 장비 관리가 부실했으며
통영시 우동과 밀양시 교동은 상수원관리 지역 내 오염원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무더위와 국지성호우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이 증가한 가운데 경남농업기술원이 식물 세균병 신속 진단을 위한 진단 키트를 농가에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궤양병과 풋마름병, 역병 3종의 세균병을 15분 내에 측정할 수 있는 진단 키트는 과수, 고추, 토마토 등에 적용이 가능해 업무 효율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는 희망 선결제 캠페인을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희망 선결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경남사랑 상품권 3% 할인 판매를, 개인에게는 9월 중 일부 환급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세버스 업체 운수 종사자에게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 종사자 가운데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에게 1인당 80만 원씩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를 꾸렸습니다. 김석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반 16명으로 꾸려진 TF는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 19개 읍면동 접수창구와 콜센터에서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남희망연대가 박일호 밀양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밀양시청 전 인사 담당자 등 6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남희망연대 측은 지난 2019년 사무관 승진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한 공무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사전 명예퇴직을 강요했으며 박일호 시장과 부시장이 이를 묵인했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장을 공개적으로 꾸짖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손태화 창원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5월 초 창원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현판식 축사를 하면서 지하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한다며 동장에게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21학년도 경남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8% 4,422억 원이 증가한 5조 9,98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 편성된 추경 주요 예산안은 2학기 전면 등교 관련 256억 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조립식 교실 설치 89억 원, 방역 인력 추가 98억 원 등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영국 자회사인 두산엠퓨어가 영국 최대 상하수도 사업자인 템즈워터사로부터 런던 길퍼드 하수처리장 이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총 사업비 1,800억 원 규모로 런던 길퍼드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인근에 슬러지 처리 기술을 적용한 신규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202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가칭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동안 유물 전수조사팀을 편성해 55개 읍면동과 5개 구청 청사를 대상으로 유물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색 있는 전시 기획을 위해 산업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창원박물관 홍보를 위한 SNS도 개설할 예정입니다.